결혼 3개월 차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현관문이 안 열렸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거든요. 누가 바꿨냐고요? 시어머니가 바꿨습니다. 그것도 제 허락도 없이요. 문이 열렸을 때 시어머니가 한 말 여러분은 상상이나 하시겠어요? 이 집은 내 집이야. 불만 있으면 내가 나가야지. 네, 맞습니다. 신혼집이라고 믿었던 그 집이 사실은 시어머니 단독 명의였고 저는 그냥 언제든 쫓겨날 수 있는 세입자였던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보, 우리 집 정말 예쁘지? 남편 준호는 새 아파트 열쇠를 제 손에 쥐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죠. 30평대 깔끔한 아파트 신혼부부에게는 과분할 정도로 좋은 집이었습니다. 준호 씨 부모님이 도와주신 거야? 응, 엄마가 많이 신경 써주셨어. 우리 잘 살라고. 그때는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배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함정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본격적인 신혼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마다 남편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하며 웃고 떠들었죠. 그런데 결혼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어머니 오신다고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내 집에 내가 오는데 미리 말해야 해?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내 집이라는 표현이 묘하게 걸렸거든요. 하지만 그냥 말실수려니 했습니다. 준호 아직 안 왔어? 어머, 집이 왜 이래? 청소는 한 거야? 시어머니는 거실을 둘러보시더니 인상을 찌푸리셨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 청소를 깨끗하게 했는데도요. 아, 오늘 아침에 했는데. 아침에? 하루에 한 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며느리가 집을 이렇게 관리하면 어떡해. 시어머니는 그대로 주방으로 가셨습니다. 냉장고를 열더니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하셨어요.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준호가 뭘 먹고 살아? 야채도 이렇게 시들었는데 안 버려? 어제 산 건데요. 어제 산 게 벌써 이 모양이면 내가 고르는 눈이 없는 거야. 이것 봐, 고기도 이 가격에 샀어? 세일 제품 사면 어떡해. 우리 준호가 싸구려 먹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시어머니니까 그냥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퇴근했을 때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준호 씨 어머니가 오시면 미리 좀 연락해 달라고 해줄래? 집 정리도 하고 준비도 해야 하잖아. 엄마가 무슨 손님이야? 그냥 편하게 오시라고 해. 엄마 집이기도 하고. 또 엄마 집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준호 씨 이 집 명의가 어떻게 돼 있어? 혹시 우리 공동 명의야? 아, 그거? 복잡해. 나중에 얘기하자. 어차피 우리 집이니까 걱정하지 마. 그때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어야 했어요. 하지만 신혼초라 분위기 깨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죠.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의 방문은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많을 때는 거의 매일 오셨어요. 그것도 전화 한 통 없이요. 어느 날은 제가 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머니,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현관 비밀번호 알아? 준호한테 받았어. 그래도 벨은 눌러주셔야죠. 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는데 남한테 허락받아야 해? 그날 밤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준호 씨 어머니한테 비밀번호를 왜 알려준 거야? 나한테 얘기도 없이? 엄마가 알면 편하잖아. 급할 때도 있고. 뭐가 문제야? 문제가 많지. 우리 사생활도 있는데 어머니가 막 들어오시면 어떡해? 사생활? 낮에 뭐 그렇게 할 일이 있다고 사생활 타령이야? 엄마가 우릴 위해 오시는 건데 고맙게 생각해야지. 대화가 안 됐습니다. 남편은 제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2달째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거실 소파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TV장도 다른 곳으로 옮겨져 있었고요.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넘어왔어? 집 좀 정리했어. 가구 배치가 너무 이상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배치한 건데요. 그래서 이 모양이지. 풍수지리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나서 준호 운이 안 풀리는 거야. 내가 풍수 보는 사람한테 물어봤어. 소파는 이렇게 놔야 한다고. 하지만 제 의견도 물어보셔야. 의견? 내가 이 집에 대해 뭘 알아? 이 집은 어머니 집이다. 그 말씀 또 하시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고 참았던 게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그래, 내 집이지. 내가 돈 들여서 마련한 집이야. 내가 이 집을 위해 뭘 했는데? 저도 살림하고 관리하고 있잖아요. 살림? 그게 살림이야?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요리도 맛없고. 어제 준호가 먹은 저녁 나도 먹어봤는데 간도 안 맞더라. 그걸 남편한테 먹인다고? 준호 씨는 맛있다고 했는데요. 아들이 착해서 참는 거지. 속으로 얼마나 힘들겠어. 내 음식이 그리울 텐데.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아예 저녁을 차려놓고 가셨습니다. 준호가 퇴근했을 때 상은 이미 차려져 있었죠. 와, 오늘 엄마가 다녀가셨네? 음식 좀 봐.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집밥이지. 준호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차린 밥상을 먹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였어요. 준호 씨. 응? 왜? 이렇게 사는 거 힘들어. 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시고 우리 생활에 너무 간섭하시는 것 같아. 간섭? 엄마가 우릴 도와주시는 건데? 너 혼자 집안일 하기 힘들잖아. 엄마가 도와주시니까 좋은 거지. 난 도움 안 받아도 돼. 나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솔직히 넌 집안일 서툴잖아. 요리도 그렇고 정리도 그렇고. 엄마 도움 받는 게 나아.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결혼 2달 반쯤 됐을 때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게 들어간 날이었어요. 밤 10시쯤 집에 도착했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어요. 어머니? 이 시간에 왜? 준호 혼자 있는데 내가 와서 저녁 차려줬지. 내가 집을 비우면 어떡해? 남편 굶기게? 회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준호 씨도 알고 있었고요. 알고 있으면 뭐해? 남편이 혼자 집에서 라면 끓여 먹게 하는 게 아내가 할 짓이야? 준호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방에서 게임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들어가시죠. 늦었어요. 내가 언제 가든 상관없잖아. 여기 내 집인데. 하지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도 너무 없네. 참다 못해 방으로 들어가 준호에게 따졌습니다. 준호 씨 이거 뭐야? 어머니가 왜 이 시간까지 집에 계신 거야? 엄마가 저녁 해주시려고 오셨대. 고마운 일이잖아. 고마워? 나는 하나도 안 고마워. 우리 집에 어머니가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건데? 우리 집이 아니라 엄마 집이니까 오시는 거지. 뭐? 이 집 엄마 명의야. 엄마가 투자 목적으로 산 집이고 우리한테 살라고 빌려주신 거야.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그럼 나는 지금까지 모르고 산 거야? 알 필요 없잖아. 어차피 우리 집처럼 쓰는 건데. 집처럼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집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사기잖아. 사기? 야, 너 지금 말 조심해. 엄마가 우리 위해 얼마나 애쓰시는데.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을 보면서 생각했죠.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아내로 본 걸까? 아니면 엄마 집을 관리할 관리인으로 본 걸까? 결혼 3개월째 되던 어느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유난히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어야지 생각하며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삐삐삐 마이너스.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에러음이 났습니다. 내가 잘못 눌렀나? 다시 천천히 눌렀습니다. 삐삐삐 마이너스. 또 틀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1번, 2번, 3번. 5번을 시도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 씨 현관 비밀번호 바뀐 거야? 응? 모르는데. 엄마한테 물어봐. 왜 어머니한테 물어봐야 해? 이건 우리 집이잖아. 그러게 엄마가 바꿨나 보지. 나도 몰라.
그럼 너라도 와줘. 지금 문 못 열고 밖에 서 있어. 나 회의 중이야. 어차피 엄마가 집에 계실 거니까 벨 눌러.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벨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 비밀번호가. 비밀번호 바꿨어. 이제 내가 관리해야지. 네? 왜요? 제가 사는 집인데 왜 제 허락도 없이. 내가 사는 집? 이게 내 집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 집은 내 집이야. 내 명의로 되어 있고 내 돈으로 산 집이라고. 그래도 저희가 신혼집으로 쓰고 있잖아요. 어머니가 저희 주셨고요. 준 게 아니야. 빌려준 거지. 근데 내가 집을 엉망으로 관리하니까 내가 직접 나선 거야. 제가 뭘 엉망으로 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비웃듯 웃으셨습니다. 뭘 엉망으로 했냐고? 청소는 대충대충, 요리는 맛없어서 우리 준호 살 빠지고 빨래는 냄새나게 하고. 이게 아내가 할 짓이야? 저 나름대로 열심히. 열심히? 그게 열심이야? 넌 일하러 나가니까 집안일은 대충 하는 거잖아. 그럴 거면 차라리 일 그만두고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제가 왜 일을 그만둬야 해요? 맞벌이로 시작한 건데. 맞벌이? 너 버는 돈으로 뭐 하는데? 전기세, 수도세도 내가 내고 관리비도 내가 내고. 내가 이 집을 위해 쓴 돈이 뭐가 있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공과금은 모두 시어머니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나가고 있었어요. 준호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냥 편하겠거니 했는데. 할 말 없지? 그러니까 내 주제를 알아야 해. 넌 여기 손님이야. 내가 봐주니까 사는 거지. 손님이요? 저 여기 결혼해서 들어온 며느리인데요. 며느리? 며느리면 시어머니 말 잘 들어야지. 요즘 며느리들은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안 하더라. 내가 딱 그 꼴이야.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왔어? 준호였습니다. 회의가 일찍 끝났나 봐요. 준호 씨. 저는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가 비밀번호를 바꾸셨어. 그것도 나한테 말도 없이. 이게 말이 돼? 준호는 시어머니를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미리 얘기를 하시지. 얘기? 내 집 비밀번호 바꾸는데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해? 그래도. 준호야, 넌 누구 편이야? 엄마 편이야, 저 애 편이야? 준호가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죠. 일단 들어가자. 밖에서 이러지 말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당당하게 앉으셨어요. 준호 씨, 이거 이상하지 않아? 어머니가 왜 비밀번호를 바꾸신 거야? 엄마도 이유가 있으시겠지.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나갈 준비를 하라는 거야. 네? 이 집은 내 투자용 자산이야. 이제 전세 놓으려고. 보증금 3억 받으면 이자 수입만 해도 괜찮거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너희? 준호는 우리 집으로 오면 되지. 근데 넌 내 갈 곳을 찾아야지. 준호 씨. 이게 무슨 소리야?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 나도 오늘 엄마한테 들었어. 원래 이 집 1년만 우리 쓰고 전세 놓기로 한 거였대. 뭐? 그럼 나는? 나는 어떡하라고? 엄마 집으로 가면 되잖아. 아니면 네가 알아서.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를 아내로 며느리로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1년짜리 임시 거주자였던 거예요. 준호 씨, 우리 결혼한 거 맞아?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했으면 같이 살 집을 마련하는 게 맞잖아. 근데 넌 나한테 시어머니 집에 새들어 살게 한 거잖아. 그것도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새들어 산 게 아니야. 엄마가 우리 배려해서. 배려? 이게 배려야? 나를 속인 거지.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속였다고? 야, 우리가 너한테 공짜로 집 빌려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보통 며느리들은 시댁방 한 칸에서 시작하는데 넌 30평 아파트에서 살았잖아. 하지만 그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건 말씀하셨어야죠. 영원?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어? 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야.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면 부부가 함께 살 집이 있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내가 돈이 있어? 집을 살 돈이 있냐고? 그건 준호 씨랑 같이 마련하려고. 같이 마련? 웃기지 마. 넌 번 돈 모으지도 못했잖아. 다 쓰고 살면서. 제 돈 제가 쓰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너 같은 애랑 우리 준호가 집을 언제 마련하겠어? 100년 걸리겠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 씨, 당신은 뭐야? 가만히만 있을 거야? 준호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엄마 집에서 사는 게 뭐가 문제야? 엄마가 관리하시면 더 깔끔하고 좋잖아. 뭐? 그리고 넌 결혼했으면 참고 살아야지. 시집살이가 원래 이런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집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아예 안방에 짐을 풀고 누우셨어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여기서 살 거야. 전세 놓을 때까지 집 관리 제대로 해야 하니까. 여기 저희 방인데요. 내 집인데 내가 어디서 자든 상관없잖아. 너희는 작은 방 써. 작은 방이라는 곳은 고작 3평짜리 다용도실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불 깔 공간도 제대로 없었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작은 방으로 짐을 옮겼죠. 그날 밤 좁은 방에서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준호 씨,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엄마가? 원래 좀 그러셔. 좀 그런 게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우리 부부를 다용도실로 쫓아내고 안방을 쓰시는 게 말이 돼? 일시적인 거잖아. 곧 집 나갈 건데. 집 나가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데?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그때 가서 생각하긴 뭘 생각해. 지금 계획을 세워야지. 알았어. 일단 엄마 집으로 가서 돈 모으자. 그럼 되잖아. 어머니 집? 거기 가면 더 심해질 텐데. 그럼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내 부모님 집으로 갈래?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부모님은 지방에 계셨고 작은 아파트에서 사셨거든요. 거기 가면 폐만 끼치는 거였죠. 그것 봐. 할 말 없지? 그럼 엄마 집에서 사는 게 최선이야. 최선? 이게 최선이라고? 그래, 최선이야. 세상이 원래 이런 거야. 참고 살아야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새벽 준호가 출근하고 시어머니가 잠깐 외출하신 틈을 타서 움직였습니다. 캐리어를 꺼내 제 옷가지를 챙겼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면서 가져온 것도 별로 없었고 3개월 동안 산 것도 얼마 안 됐으니까요. 중요한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식 영상이 담긴 USB, 그리고 준호와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 캡처본들. 마지막으로 결혼 반지를 빼서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그 옆에 쪽지를 한 장 남겼죠. 저는 세입자가 아니라 아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가? 시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제 갈 곳 찾아가요. 어머니 말씀대로요. 뭐? 지금 짐 싸들고 나가는 거야? 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야, 너 지금 우리 준호 버리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준호 씨가 저를 버린 거죠.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어머니를 선택했잖아요. 이 미친년이. 결혼해놓고 집 나가는 게 어디 있어. 결혼했으면 같이 살 집이 있어야죠. 근데 여긴 어머니 집이잖아요. 제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팔을 잡았습니다. 놔요. 지금 안 놔주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 너 같은 년이 경찰? 웃기지 마. 너 지금 나가면 위자료 한 푼도 못 받아. 위자료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제 인생 되찾고 싶을 뿐이에요. 팔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야, 너 나가면 끝이야. 다시는 돌아올 생각하지 마. 네, 다시는 안 올게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는지 해방감의 눈물이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친구 은진의 집으로 갔습니다. 은진은 제 대학 동기였고 결혼할 때 들러리를 서줬던 친구였어요. 언니,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짐을? 사정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은지는 제 손을 꽉 잡아주더니 말했어요. 언니 잘했어. 그런 집에서 나온 거 정말 잘한 거야.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단 여기서 쉬어. 그리고 변호사 찾아보자. 이건 명백한 사기 결혼이야. 다음 날 은지가 알아봐준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인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네. 결혼의 중요한 전제 조건을 속였고 공동생활의 기반이 애초에 없었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어요. 특히 주거 문제는 결혼 생활의 핵심적인 부분이니까요. 그럼 저 이 결혼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필요해요. 카톡 대화, 녹음, 증인 등. 증거는 있어요. 다 캡처해뒀어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법적 대응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집에 안 들어와? 집? 거기 내 집 아니잖아. 어머니 집이지. 말장난하지 마. 당장 들어와. 싫어. 나 이미 변호사 선임했어. 혼인무효 소송 준비 중이야. 뭐? 혼인무효? 너 미쳤어? 미친 게 아니야. 정신 차린 거지. 너희가 나한테 한 게 뭔데? 집도 속이고 시어머니는 맘대로 들락날락하고 급기야 날 쫓아내려고 했잖아. 그건 오해야. 엄마가 좀 그러셨을 뿐이고. 좀 그런 게 아니야. 너희는 처음부터 나를 속였어. 이 결혼은 사기야. 사기? 야, 너 지금 말 조심해. 우리 엄마 모욕하는 거야? 모욕? 사실을 말하는 게 모욕이야. 너희 엄마가 나한테 한 게 뭔데? 비밀번호 바꾸고 나가라고 하고 세입자 취급하고. 그래도 그렇지 법까지 가는 게 어딨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들어와서 얘기해. 난 안 돌아가. 그리고 이건 부부싸움이 아니야. 이건 사기야, 사기. 전화를 끊었습니다. 2주 후 소송 준비를 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변호사가 준호의 재산 조회를 해봤는데 놀라운 게 나왔어요. 의뢰인님 이거 보세요. 뭔데요? 남편분이 결혼하기 2개월 전에 2억 원을 인출했네요. 2억이요? 네. 그리고 결혼 1개월 후에 시어머니 계좌로 1억 5천이 이체됐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남편분한테 돈이 있었다는 겁니다. 집을 살 수 있는 돈이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럼 준호가 일부러 집을 안 산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시어머니와 짜고 의뢰인님을 통제하기 위해 일부러 시어머니 집에서 살게 한 것 같아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통제하기 위해서죠. 집이 시어머니 명의면 며느리가 함부로 못하니까요. 언제든 쫓아낼 수 있다는 걸 무기로 쓴 거예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저를 통제 가능한 며느리로 만들기 위해 시어머니와 준호가 짠 각본이었던 거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고소할 수 있나요?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결혼을 전제로 중요한 사실을 속였으니까요. 해요. 고소하고 싶어요. 며칠 후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준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야, 너 미쳤어? 고소를 해? 우리가 부부인데. 부부? 우리가 부부였어? 난 세입자였잖아. 아니, 세입자보다 못했지. 세입자는 보증금이라도 있는데 난 아무것도 없었어. 그게 아니고.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2억 있었으면서 왜 집 안 샀어? 왜 일부러 엄마 집에서 살게 했어? 누가 그런 소리를. 은행 거래 내역 다 나왔어. 너 2억 인출해서 엄마한테 1억 5천 줬잖아. 왜? 왜 그랬어? 준호가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게 나았대. 내가 진명에 가지면 나중에 이혼할 때 재산분할 받아가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뭐? 결혼도 하기 전에 이혼 생각을 했다고? 아니 그게. 만약을 대비한 거지. 만약을 대비? 그럼 나랑 결혼한 게 뭐야? 실험이었어? 언제든 버릴 수 있게 보험 들어놓고 결혼한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맞잖아. 너희는 처음부터 날 믿지 않았어. 아내로 본 게 아니라 언젠가 쫓아낼 침입자로 본 거잖아. 야, 진정해.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만날 것도 없어. 법정에서 봐.
전화를 끊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제가 미친 게 아니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한 달 후 첫 조정기 일이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준호와 시어머니를 마주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판사님, 이 며느리가 멀쩡한 결혼을 파탄내려고 합니다. 시집살이가 힘들다고 도망친 거예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주거 문제에 대해 결혼 전에 고지했습니까? 고지요? 우리 집에서 산다고 했죠. 집이 시어머니 단독 명의라는 사실을 며느리에게 알렸습니까? 그건 말할 필요가 없었죠. 어차피 우리 집인데. 그럼 전세로 놓을 계획이라는 것도 고지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나중에 생긴 계획이고. 판사가 준호를 봤습니다. 피고는 결혼 당시 2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죠. 네. 하지만 그 돈으로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이유는 어머니 집이 있어서. 어머니 집을 이용하면서 본인 재산은 보전하려 했던 겁니까? 준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어요. 원고의 혼인무효 청구 이유 있다고 봅니다. 결혼의 중요한 전제 조건인 주거에 대해 허위사실을 고지했고 이는 원고의 의사를 착오에 빠뜨렸습니다. 판사님.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또한 피고와 피고 모친이 원고를 통제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정보를 숨긴 정황이 보입니다. 이는 혼인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날 혼인무효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너 같은 년 누가 받아주겠어. 평생 혼자 살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 나왔어요. 밖에서 은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어떻게 됐어? 이겼어. 무효 판결 났어. 진짜? 언니. 은지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넓지는 않지만 제 이름으로 된 전세 계약서가 있습니다. 제 돈으로 제 선택으로 구한 집이에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행복합니다. 누가 갑자기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고 제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얼마 전에 승진도 했어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니까 성과도 좋아졌거든요. 가끔 준호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미운 마음보다는 저 사람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 엄마한테 조종당하며 살 테니까요. 최근에 준호가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 집에서 산다고 하더군요. 새 신부도 저처럼 속았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감수한 걸까요? 어쨌든 제 일은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누군가의 세입자가 아니라 제 인생의 주인으로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계속 참고 살았을까요? 아니면 나왔을까요? 결혼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평등하게 만드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한쪽이 다른 쪽을 통제하고 재산으로 위협하고 인격을 무시하는 관계는 결혼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계약입니다. 불평등한 계약이요. 저는 그 계약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나가는 게 겁날 수 있어요. 혼자가 되는 게 무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존엄성을 잃으며 사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혼자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